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대를 뛰어넘는 한국 연극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유민영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인들에게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류의 두 축은 음악과 연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블랙핑크라든가 BTS 같은 젊은 음악인들이 춤과 노래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기생충이라든가 이런 영화와 또 TV 드라마, 그리고 인터넷 연극이라고 할 수 있는 넷플릭스, 이런 걸 통틀어서 하나의 연극 범주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류의 두 축, 음악이나 연극이 다 서양에서 배운 걸 우리의 문화를 섞어서 아주 우리와 멋지게 우리화하는 것이 바로 이 한류의 바탕이 되는데, 그러면 가령 연극 같으면 우리가 배우기 전에 우리 고유의 연극은 없었던가? 있었습니다. 가령 조금 생경하지만은 탈춤이라든가 판소리, 그리고 유랑극단이 갖고 다니는 인형극, 꼭두각시 노름,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고유의 전통 연극입니다. 이 전통 연극은 서양 연극과 상당히 결이 다릅니다. 가령 연행하는 방식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전혀 서양 연극과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탈춤이라는 건 뭔가, 작년에 유네스코의 그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된 바 있는데, 그 탈춤은 그럼 우리나라만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탈은 아주 원시적으로 아주 오래전에 각 민족마다 다 탈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 종교의식, 특히 그 토테미즘이라든가 애니미즘 같은 그런 종교의식에서 시작됐는데, 그것은 마치 오늘날 부적과 같이 특별한 그 상징으로 그걸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탈춤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게 삼국시대에도 있었다는 그 최치원의 시도 있습니다만은, 삼국시대 이후에도 쭉 발전해가지고 그것이 형성된 건, 오늘날 볼 수 있는 정도로 형성된 것은 18세기 조선 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탈춤은 지역마다 그 특색이 있고 또 내용도 좀 차이가 있지만은 탈도 전부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북한 같은 경우, 함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자 탈춤이 있고, 쭉 내려와서 강원도 가면 이제 통천 가면 강릉 관로 가면 그 다음에 황해도 지방에 오면 해줄 중심으로 해가지고 봉산, 강령, 장현 지방에 있는 그런 탈춤들, 이게 봉산 탈춤 대표적인 것이. 그 다음에 경기도 지방 오면 이제 이 하장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송파 산대놀이,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양주 별산대놀이, 이렇게 산대놀이라는 이름으로 전승되고, 충청도하고 전라도는 6세기에 아마 백제가 망하면서, 그때 그 당시 그 백제인 미마지라는 사람이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에 탈춤을 전해준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백제 지역, 그 전라도 충청도에도 옛날엔 탈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상도 쪽은 어떻게 되느냐? 거긴 낙동강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 갈래로 있습니다. 가령 하회지방의 하회별신군놀이, 고성, 통영, 가산, 마산 쪽으로 흐르는 거기에 이제 오광대, 그리고 부산 지방의 야류, 동래 야류, 그다음에 수영 야류,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탈춤이 전국에 다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탈 모양도 다르고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스님들이 많이 나오고, 남부지방 가면 스님은 조금 나옵니다. 그리고 탈들 모양을 보면은 중부지방에는 이 피부병 환자가 많은데, 남부지방 가면 더운 지방이 되어서 납병 환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적인 특색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이 뭔가 도대체. 그걸 이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스님들의 얘기,
그 다음에 양반 상놈네 얘기, 그 다음에 영감과 미할미 그 부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는 불교 이야기고 가운데는 이제 양반 상놈의 대립적인 이야기고 마지막에는 이제 부부 얘기가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탈춤하면 무슨 파괴성 풍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술 취한 중도 나오고 여자와 노랑하는 중도 나오니까 아 중이 상당히 파괴하지 이게 중을 상당히 비하하고 비판하고 불교를 배척하는 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받는 예를 들어서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요석공주와 연애해가지고 설총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효대사는 그럼 뭐 파괴성으로 형편없는 중인가? 아니죠. 우리 불교사의 아주 위대한 스님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탈춤에 나오는 스님들의 얘기도 상당히 그 어려운 구도가 사랑과 뭐 이런 걸 거치면서 오히려 구도하는 왜냐하면 그 노래하는 중들이 다 나중에 다 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보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양반과 상놈 얘기인데 그 집 하인이 주인 양반을 끌어내서 대중 앞에서 망신 주는 얘기가 이게 핵심인데 이걸 보통 사람들은 민중의 저항 무슨 뭐 기득권층에 대한 그런 저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또 북한에서 보면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그런 권력자와 피해자의 대립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그건 그렇지 않고 거기 나오는 양반은 가짜 양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조선 후기에는 이 평민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양반 족벌 만들고 또 양반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 관직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비행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 사회의 정치적인 변동 이거를 풍자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가 이제 영감과 미아 본처 이렇게 얘기인데 영감이 꼭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서 수년 동안 헤매다가 젊은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요. 그럼 삼각 갈등이 벌어지죠. 이걸 보통 이제 일부대 처첩의 갈등이라고 보통 이게 해석들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거는 조선시대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가정이 해체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IMF 우리가 겪으면서 그 당시 삼천공원인가 거길 가보니까 수십 개의 텐트가 있더라고요. 그게 대낮에 왜 텐트가 이렇게 많으냐. 소위 집에서 떠난 가장들이 다 갑자기 IMF를 맞으면서 가족이 해체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한 십몇 년 전 얘기 아닙니까? 꽤 자가용도 타고 꽤 잘 사는 시대인데도 IMF라는 걸 맞으니까 그냥 가정이 막 해체되는 거예요. 상당수가. 그것처럼 여기 탈춤에 나오는 그 영감과 본처 미아랄미 덜머리 집이라는 삼각관계라는 것도 한 가정 해체 과정을 풍자적으로 막 엮은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탈춤이라는 게 가볍게 보면 그냥 뭐 파괴성 풍자, 양반 비판, 뭐 일부대 철첩 이렇게 가볍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맨 위에는 우리가 정신적인 세계, 구도의 세계고 가운데는 정치 사회 문제예요. 권력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사회가 뒤전복되는 과정.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시대적 가난해서 가정이 해체되고 다시 마련하고 이런 과정입니다. 이처럼 탈춤이라는 게 그 시대의 어떤 그 민중의 가장 소망 그거를 노래와 춤과 가벼운 그 개그형 말솜씨로 그걸 승화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탈춤의 위대성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교 구조라든가 아주 그런 얘기가 상당히 좀 깊은 얘기인데도 그런 걸 가볍게 경쾌하게 놀이로 풀었다.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의 훌륭한 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살춤의 얘기를 했고 다음에는 그러면 판소리는 어떤 것인가?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